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문의 정의, 그리고 형태소의 정의, 그리고 이제 의문의 종류, 이런 것들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어요. 그쵸?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의문의 변동하면 이 네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이 각각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교체라는 것은 A였던 게 B가 되는 거, 탈락이라는 거는 A가 사라져 버리는 거, 첨가라는 것은 A라는 새로운 애가 들어오는 거, 축약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했는데 C가 돼버리는 거. 자, 우리 그럼 자세하게 하나. 자, 이 지도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두셔서 지도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도를 여러분이 혼자서 그릴 수도 있게, 여러분 혼자서 다 이거를 백지에다가 이거를 그릴 수 있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문 변동에 있어서는 예시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예시들을 기억해 두시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질 거예요. 이 의문 변동에 대한 내용을 예시가 아니라 그냥 비음하는 니은 미음 이응이 뭐 비읍 디귿 기역이 뭐 이렇게 하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비음화하면 반물, 종로, 뭐 백로, 협력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 가지고 공부를 좀 해두시고 계속해서 기본 개념을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두셔라 라고 여러분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혼자서 개념지도 그려보는 거, 또 개념지도 앞에다 딱 놓고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 설명해보는 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어제 지난 시간 공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작은 표죠, 여러분. 자, 여기에 비읍, 디귿, 기역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비읍이 비음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네가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비읍이 이응이나 니은이나 미음 중에서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 중에서 제일 비슷한 애는 미음이라는 거죠. 왜? 그쵸? 위치는 같으니까. 그래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모음표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후설 모음이 있어요. 전설 모음이 있어요. 근데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냄비 얘기했었죠. 남비였어요. 그쵸? 그런데 얘 뭐가 됐다? 냄비가 되더라. 그래서 요런 것들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이 돼서 우리가 전설 모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죠? 자, 여기 의문 변동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의문 변동에 보면 교체 현상. 자, 교체부터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이 교체 현상에 있어서 두음 법칙,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이 세 개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시험에 얘 잘 나오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 잘 나오고요. 자음동화도 잘 나와요. 두음 법칙도 종종 나와요. 자, 특별히 요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동화를 좀 주의 깊게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음 법칙은요, 이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머리 되는 소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을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 로인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이게 늙을 노자잖아요, 여러분. 늙을 노예요, 이게. 그쵸? 자, 그리고 여자 아시죠, 여러분? 이거 여자, 여예요. 자, 그러면은 여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게 맞잖아요. 근데 두음에 머리가 되는 첫 번째 그 소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노인, 여자.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게 바로 두음 법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 여기 음절 처음에 음운을 잡을 때 여자는 니은이랑 여랑 그 지읒이랑 아랑 이렇게 네 개의 음운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여랑 지읒이랑 아랑. 그럼 요 이응은 뭐냐면 음절의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이게 음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여자라고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었습니다 라는 표시로 이응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응은 초성에서는 음가를 지니지 못해요. 음절 그 자기 소리값을 지니지 못해요. 하지만 여자랑 영자는 다르잖아요. 그쵸? 음절 끝에서 종성에서 이응은 소리값을 지닙니다. 이 부분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빈 거를 이렇게 그냥 이응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건 탈락이에요, 사실은. 요거는 요 부분은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에요, 탈락. 이 여자가 여자 되는 요 부분은 탈락입니다. 노인이 노인 되는 것은 하지만 교체 현상에 당연히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음절 끝소리 규칙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음절의 끝에서, 자, 음절의 끝에서 끝 위치에서 해당하는 규칙인데요. 자, 음절 끝 부억, 자, 꽃, 옷. 자, 여러분 부억. 자, 여기 음절 끝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거죠. 키읔이죠. 자, 음절 끝이 어디예요? 치읓이죠. 꽃에서는. 옷에서는 시옷이죠. 자, 그런데 얘네가 발음은 어떻게 날까요? 자, 발음은. 자,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거 발음 이건데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부 키읔이 기읍으로 발음나요. 저는 키읔으로 발음하는데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두 개랑 발음해보세요. 부엌 발음이 똑같이 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꽃은 어떻게 발음됩니까? 꽃 디귿으로 발음돼요. 옷도 디귿으로 발음돼요. 이게 음절 끝소리에서는 이 7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라는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7개 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음 이거가 여러분 순서대로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 하면 음절의 끝에서 7개의 자음만 발음 난다 라는 건데 7개의 자음은 여러분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가다가 시옷만 빠지고 이응이에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뭐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가다가 시옷만 빠진다. 여러분 시옷은 디귿으로 소리 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절의 끝에서는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으로 발음 나는 애들이 바로 얘네예요. 쌍기역, 키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옥, 어때요, 여러분? 자, 요거 여러분이 스스로 발음해보세요. 옥. 어때요? 세 개가 다 똑같이 발음 나죠?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나?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요거는 구분돼요, 여러분. 옥, 온. 이거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옷, 옥, 온, 옷. 구분되죠? 하지만 옷, 쌍시옷 옷, 치읓 옷, 지읒 옷, 티읒 옷, 히읗 옷. 자, 얘네는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이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자, 저랑 같이 해봅시다. 옷. 어때요? 다 똑같이 발음 나죠? 하지만 올 이거는 발음 다르죠? 그 다음 이것도 발음 다르죠? 옵 이것도 발음 다르죠?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네요. 자, 비읍하고 피읍 같이 발음 나요. 자, 여기 밑에다가 피읍을 한번 써볼게요. 오 밑에다가. 자, 어때요? 피읍 붙으니까 옵. 자, 위에 비읍 붙은 거 발음해볼게요. 옵. 똑같죠? 자, 그 다음
자, 이응, 옹.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옥, 온, 옷, 올, 옴, 옵, 옹. 얘네는 다 발음이 그 구분되지만 여기 이제 세로로 있는 여기 같이 있는 얘네들은 발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이 되죠. 7개의 자음만 음절 끝에서 우리말은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 난다. 나머지는 음절 끝에서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교체돼서 발음이 된다. 키읔이 기역으로 교체가 됐고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됐고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돼서 발음 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음동화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 여러분, 자음동화는 비음화가, 일단은 자음동화 개념부터 알아두시면 자음이 뭐 된다? 동화된다. 자음이 서로 비슷해진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음화가 있고 유음화가 있어요. 그쵸? 자음이 서로 동화되는데 비슷해지는데 비음화는요 비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비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노랑양말, 나라마음 그 네 가지를 외워두면 좋다고 했었죠. 그 중에 유음이 있어요. 한 개. 리을이 유음이에요. 리음을 랄랄랄라 약간 흘러가는 소리죠. 그래서 리을을 제외하고 니은, 미음, 이응이 다 뭐냐면 비음이에요. 비음이에요. 자, 근데 요 비음을 여러분이 비음에도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아무튼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음화 됐다.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야. 비음 아닌 애들이 니은, 미음, 이응 아닌 애들이 니은, 미음, 이응 중에 하나로 바뀌는 것이 비음화인데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학생들의 제가 항상 이제 이거 가르칠 때에는 이거를 그걸로 그걸로 알아두라고 했어요. 뭘로 알아두라고 했냐면 예시로 알아둬라. 국물을 외워, 남루를 외워, 협력을 외워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규칙을 하나하나 막 그렇게 하려면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비음화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 국물, 남루, 협력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요렇게 외워두라고 했었거든요. 자, 국물 볼까요? 국물. 자, 보시면요. 국물이라고 여러분 발음하십니까? 국물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편하게 발음해 보세요. 국물. 우리는 이렇게 국물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자, 국물이라고 발음한다는 거는 뭐가 뭘로 바뀐 거예요? 자, 기역이 바뀌었어요. 뭘로? 이응으로 교체됐어요. 왜 교체됐냐면 뒤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미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 미음이 있기 때문에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음이 뭐예요? 비음이잖아요. 그쵸?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 바로 인접해 있는 기역이 비음 중에 하나인 이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역하고 이응이 같은 그 위치거든요. 디귿하고 니은이 또 같은 위치예요. 어떻게 같은 위치냐면 할 때 이 기역하고 응이 지난번에 우리 자음표에서 봤을 때 연국의 음 위치고요. 느 이게 뭐냐면 치음 위치예요. 치음. 그 이빨 이 뒤하고 혀 끝하고 만나서 나는 소리. 느 이게 그렇고요. 무 이게 뭐냐면 다 위치가 같아요. 비읍이 뭐야?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죠. 그러니까 조음 방법은 바뀌었지만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 거죠. 같은 조음 위치. 그러니까 비음 아닌 것들이 비음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것들 중에서 이응, 미음, 니은 중에 하나로 바뀌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비슷한 애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자음표로 가서 자, 그래서 이 국물을 기억해라. 밥물도 비슷한 예예요, 여러분. 국물, 밥물. 자, 밥물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우리는. 뒤에 있는 이 미음의 영향으로 비읍이 뭘로 바뀝니까? 밥물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밥물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기억해라. 뭐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리자면 닿는.
닿는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요? 닿는. 왜 이렇게 발음되냐면 자 니은이 있어요. 니은 그쵸? 닿는 할 때 이 니은이 비음이라는 거죠. 비음은 힘이 세요. 앞에 있는 비음 아닌 것을 비음 중에 하나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요? 니은 미음 앞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물, 반물, 닿는 이런 예시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대표의 경우로 제가 남루를 기억해라고요. 남루라고 발음하잖아요. 종로라고 발음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루 이렇게 발음하죠. 리을이 남루의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자, 종로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종노라고 발음된다는 거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자,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앞에가 뭐였어요? 남 할 때 미음 있었고 자, 종 할 때 이응 있었어요. 그쵸? 미음, 이응 뒤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리을이 어떻게? 니은 되는 이 현상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이응, 미음, 그러니까 다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음으로 바뀌는 건데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 언제? 니은, 미음 앞에서. 자, 왜 여기에 니은, 미음만 들어갔을까요? 이응, 니은, 미음 앞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여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옷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거는 여기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리 채워주는 거예요. 이응은 초성에서 음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그 니은 미음에서 빠진 거예요. 이응 니은 미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소리가 없고 빈칸 채워주기 한 거니까요. 그거는. 자, 그 다음 협력 볼게요. 협력. 자, 협력은 조금 특이해요. 협력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자,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 일단은요. 얘는 자, 여기야 비읍하고 리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음이 없어요. 비음이 없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협력이 돼요.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협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겼어요? 비음이 생겼잖아요. 뒤에 니은이라는. 이 니은이라는 비음 때문에 협력이 되는 거예요. 협력. 자, 그래서 얘는 두 번을 거친다는 거. 자,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요. 니은이 이제 비음이 생겨서 그 니은으로 인해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요 예시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유마. 자, 신라로 기억하라고 또 예시로 제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 신라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그쵸? 뭐라고 발음해요? 신라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니은이 뭐가 됐어요? 리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그런 일이 발생돼요. 자, 제가 요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퀴즈를 많이 내보는데 자, 여러분, 자, 제가 쓰는 거 보이나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발음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써보세요. 자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요거요 발음 어떻게 됩니까? 리라고 발음돼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리을 뒤에 니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짜잔, 리을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니은 뒤에 리을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뀐다는 거죠. 리을 사이에 있던 니은하고 니은이 다 리을로 바뀌었어요. 리을이 상당히 힘이 세다.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니은은 리을로 바뀐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음은 변동 교체 현상에는 구개음화, 된소리대기, 모음조화, 전설모음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구개음화는요, 이 모음 앞에서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거 설명할 때는 해도디, 보러, 미다디, 닫고, 같이, 가자.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해도디 보러, 미다디 닫고, 같이 가자. 이렇게 발음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해도디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해도디 하면 되게 어때요, 여러분? 해도디 이렇게 발음하면 혀 짧은 사람 같아요. 그쵸? 해도지 보러. 자, 우리는 해도지라고 발음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발음해요. 미다디라고 발음하지 않고 미다지라고 발음해요. 자, 같이 가자. 가치라고 발음해요. 그쵸?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모음이 왔죠. 이모음 앞에서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모음이 여기 미다지에도 있죠. 미다지에서 이 이모음 앞에 디귿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구개음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냐면 형식 형태소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어떤 문법적 기능만 하는 요런 형태소일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디 보러 미다디 닫고 같이 가자. 여러분도 요 예시 가지고 구개음화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예시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자, 굿히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되거든요. 이따 뒤에서 이제 이거는 모음 축약, 자음 축약에서 배울 내용인데 맏형 이거 어때요?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되잖아요. 맏형, 그쵸? 그것처럼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돼요. 자, 티읕이 돼요. 그런데 티읕하고 이가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티다가 되고 그 다음에 티읕하고 이 모음 만나서 구치다 된다는 거. 요거까지 하나 더 알아두세요. 그래서 디귿하고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이나 이모음이나 또 반모음이, 그 반모음이라는 거는 야여요유 이런 데 들어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 거에서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는 된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쌍기역, 쌍디귿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 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밥 같은 경우에는 기역, 디귿, 비읍, 안 올림소리죠. 올림소리 기억해 두라 했잖아.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올림소리죠. 기역, 디귿, 비읍, 안 올림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안 올림소리. 안 올림소리와 안 올림소리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밥이 발음이 국밥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국밥 주세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국밥 주세요. 맞죠? 자, 그래서 기역하고 비읍이 만나니까 비읍이 쌍비읍 되더라. 이게 된소리 대기예요. 자, 안 울림 소리하고 안 울림 소리 만나서 그 중에 하나의 안 울림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 자, 요거 괜찮죠? 자, 근데 신고, 신발을 신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쵸? 신고라고 발음하죠. 신고. 자, 이거는 삼고, 아들로 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삼고. 자, 어간 끝에 말의 어떤 어간의 끝에 니은, 그쵸? 니은, 미음,
에다가 그 뒤에 오는 어미. 자, 어가는 줄기간이에요. 말의 줄기의 끝부분에 니은, 미은, 신다, 신고, 신으니 신어서 할 때 이 신, 니은의 어간의 끝에 니은, 미음은 어미의 첫 번째로 오는, 자, 요 뒤에 오는 말에 이렇게 고, 신다, 신고, 신으니 신어서 할 때 고, 다, 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올 수 있죠. 그런 어미의 첫 번째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을 만나면 걔네가 된소리로 바뀌더라. 근데 요거를 요렇게 외우려면 어렵고 그냥 국밥이란 예시 하나, 신고, 삼고,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 삼고, 또 뭐 있냐면 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근데 이미 다 대소리 대기 적용해서 발음하거든요. 아기를 안고 라고 발음하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들에 지금 우리가 이미 이 규칙들을 쓰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모음 조화는요, 그 모음이 서로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양성 모음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양성 모음은 어떤 애들이냐면 뭔가 작고 밝고 그런 귀여운 느낌을 주는 모음들을 우리가 양성 모음이라고 해요. 아, 오 이런 애들이 여기 속해요. 음성 모음은요, 뭔가 그 약간 어둡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무겁고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인데 우가 대표적으로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촐렁촐렁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촐랑촐랑. 자, 근데 음성 모음 쓰면 출렁출렁. 어때요, 여러분? 촐랑 하면은 뭔가 가벼운 느낌인데 출렁 하면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들죠? 졸졸졸 이거랑 줄줄줄 느낌 다르죠? 반짝반짝 이거랑 번쩍번쩍 이거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린다 라는 이런 현상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성의태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어미의 아라하고 어라가 있거든요. 언제 많이 쓰냐면 뭐 이렇게 명령할 때 많이 쓰죠. 먹어라, 보아라. 근데 보세요. 먹 뒤에 아라, 어라 중에서 뭐가 선택돼요? 먹어라라고 한다는 거죠. 먹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가 어니까 같은 음성 모음을 택한다는 거죠. 이게 모음 조화예요. 자, 뒤에 보어라라고 하지 않고 보아라라고 한다는 거죠. 왜요? 앞에가 오니까 뒤에도 같은 성격의 아를 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음 조화. 아오는 아오끼리, 어우는 어우끼리 그렇게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 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설모음화는요. 전설모음화는 뭐냐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설모음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비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비라고 하는 거죠. 아는요, 아, 우, 오 얘네는 다 후설이거든요. 근데 이, 에, 위, 왜. 자, 이거 모음표에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자, 모음표. 자, 그래서 그 남비가 냄비 된 거. 이거는 아예 냄비가 표준어가 됐죠. 자, 뭐 서울나기, 시골나기 이런 말이 있었는데 다 서울내기, 시골내기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전설모음화 된 것이 표준어로 굳어져 버린 예. 자, 그런데 전설모음화는 다 표준어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밥을 먹이다. 근데 사투리 쓰시는 분들 중에 밥을 먹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밥을 먹이다. 자, 어가 뭐가 됐어요? 애가 됐어요. 이거를 표준어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고기를 어른들 중에는 고기를 괴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가 뭐가 된 거예요? 요 외가 된 거예요. 전설모음화 된 거죠. 근데 요거 표준어로 인정하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아지,
랑이가 표준어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아직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설모음화된. 근데 요거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아요. 표준어는 아직 랑이에요. 그래서 전설모음화는 전설모음으로 바뀐 거다. 그 남비가 냄비된 거 요런 거 얘기한다. 여러분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 자, 그리고 자, 변동에서 탈락 현상들이 있어요. 탈락 현상. 그 축약이 있어요. 자, 탈락 현상에는 크게는요. 여기 보면 자음이거든요. 얘네는 자음 탈락과 그 모음 탈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애들이 히읗 탈락, 리을 탈락, 으 탈락, 자음군 단순화라서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읗 탈락은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데요. 좋아.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히읗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 자, 요 예시 가지고 기억해 두세요. 자, 리을 탈락 언제 일어납니까? 알다에 는을 붙이고 싶어. 먹는, 자는 이런 것처럼 알다에 는을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니은이 왔는데 리을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왜요? 이거 아는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쓰다에 어라를 붙이고 싶어요. 야, 이것 좀 빨리 써봐 라고 해서 쓰다, 글씨를 쓰다 할 때 쓰에다가 어라를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자, 쓰다에 어라를 붙이면 쓰어라가 됩니까? 아니에요. 써라 라고 된다는 거죠. 자, 눈을 뜨어라. 눈을 뜨어라가 됩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의가 탈락돼 버려요. 서떠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탈락이에요.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의 군. 어두자음군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자, 지금은 어두자음군 없죠. 우리 옛날 고전문법에서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음의 어두자음군이 무슨 뜻이었어요? 말의 머리에 있는 자음의 무리였잖아요. 자음의 군, 무리.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갑. 이거 비읍하고 시옷 자음의 무리가 겹자음이 올 수 있어요. 그 어두에는 올 수 없지만 말 끝에 음절 끝에 종성에는 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비읍 시옷 둘 다 발음됩니까? 아니요. 둘 다 발음되지 않아요. 한 개만 발음된다는 거예요. 갑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게 비읍 시옷이 이렇게 발음 나는 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얘네 세 개는 다 뒤에가 발음 나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발음 나야 되잖아. 근데 얘네는요 기본적으로 예외사항 말고는 기본적으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가 발음 나요. 그리고 나머지 겹자음은 다 여기 비읍 시읒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가 발음 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외우면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김미피 이렇게 외우자. 자, 김미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외운 거냐면 기역, 미음, 피읍, 리을만 붙여주는 거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가 발음 난다. 기본적으로. 근데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기는 해요. 여기서 자, 이거 어떻게 발음 나요? 닭 이라고 발음 나죠. 맞죠? 자, 그런데 자, 날씨가 맑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날씨가 맑고라고 발음 나지 않고 날씨가 맑고. 자, 요것도 만약에 이런 게 시험에 예외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규정을 줄 거예요. 규정을 주고 간혹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제가 그 기출문제 보여주면서 일단은 기본 이론을 여러분은 기본 이론을 좀 탄탄하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규정 해석하는 거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 해석 해주는 강의에서 여러분이 요 기본 내용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적용해 보는 것을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락은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 축약. 축약도 역시 그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음, 축약을 거센 소리 들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거센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프, 트, 크, 츠 이게 거센 소리 대기잖아요. 근데 이 거센 소리로 바뀌는 것들이에요. 축약이 돼서. 자, 축약은 A 플러스 B 했는데 C가 된다. 제가 대표적으로는 맏형 가지고 얘기했었죠. 자, 첫 번째 형을 맏형이라고 하죠. 근데 형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죠.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지니까 티읕이 되더라. 자, 좋고 좋다.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여러분하고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지. 또 뭐 있을까요? 좋고. 자, 요 좋고 좋다 좋지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시 갖고 얘기를 해보면 발음 어떻게 나요? 좋고 좋다 좋지. 자, 요렇게 발음 난다는 거죠. 좋고 좋다 좋지 이렇게 발음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좋고 좋다 좋지. 우린 다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 벌어진 거예요? 히읗하고 기역이 합쳐져서 키읔이 됐고, 히읗하고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이 됐고, 히읗하고 지읒이 합쳐져서 치읒이 됐고. 자, 그러면 비읍 하나 나오면 되겠다, 그쵸? 요거는 자, 요거 좀 해볼게요. 좁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발음 어떻게 나요? 좁히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좁히다. 간격을 좁히다. 이렇게 발음나죠. 비읍과 히읗이 합쳐졌더니 뭐가 됐어요? 피읍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푸트크츠로 바뀌어요. 푸트크츠로. 자, 비읍하고 히읗하고 만나니까 피읍이 되고,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니까 티읕 되고,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니까 키읔 되고, 지읒하고 히읗이 만나니까 치읒 되더라. 자, 요런 현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발음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절 축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음절 축약을 같이 한번 보면,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음절 축약은요, 여러분. 음절 축약은 그 음절이 왜 축약된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모음 축약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음이 축약되면요. 모음 축약, 이게 자음 축약이고요. 이게 모음 축약이거든요. 자, 자음 축약이고 이게 모음 축약이에요. 자, 이거는 축약은 A 플러스 B에서 C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자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봤죠. 그런데 음절 축약이라고 모음 축약을 음절 축약으로 부르는 이유는 모음 A랑 모음 B가 만나는데 모음 C가 됐다. 그거는 모음은 음절 하나를 혼자서 이룰 수 있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오 플러스 아라 에요. 자, 그러면 오하고 아하고 만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아라가 봐라가 된다는 거죠. 봐라. 그러니까 오하고 아하고 만났어. 그랬더니 C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와라는 애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게 음절 축약, 모음 축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아라, 봐라, 가리어. 자, 이하고 어하고 만났어요. 그쵸? 근데 가려가 된다는 거죠. 이하고 어하고 만났더니 여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돼요 할 때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돼가 된다는 거죠. 돼. 맞습니까? 얘하고 어하고 만났는데 돼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봐봐요. 음절이 줄어들잖아요. 3개 가리어 3음절이었는데 가리어 2음절이 됐고, 되어 2음절이었는데 돼 1음절이 됐고. 자, 그래서 음절 축약이라고도 부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여준 자, 사이소리 현상. 첨가는요, 사이소리 현상으로도 알아두셔도 좋아요. 자, 첨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뒤에 이살소리가 된 소리로 이제 변화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 자, 배, 길. 배 플러스 길.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발음돼요? 배, 길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자, 쓰기도 이렇게 뱃길 이렇게 쓰고, 자, 발음도 뱃길 이렇게 발음하죠. 뱃길. 자, 요런 게 바로 무슨 현상이에요? 자, 배하고 길하고 지금 그 합쳐지는 과정에서 기억이 쌍기역으로 발음되죠. 자, 요런 현상, 이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니은 첨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 배 플러스 놀이 이렇게 했을 때 뱃, 놀, 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벤, 놀, 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니은 첨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예로는 자, 요 이렇게 시옷이 표기됐죠? 표기 안 되는 예시도 있어요. 솜하고 이불 하고 합쳐질 때 솜, 니불 이라고 한다는 거죠. 니은 첨가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 첨가되는 예시는요, 베개 플러스 입 어떻게 발음됩니까? 겐잎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길 이렇게 해서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화되는 경우 있고, 니은 첨가되는 경우 있고, 니은 첨가되는 경우 있다. 이렇게 새로운 소리가 첨가될 수 있다. 여러분이 요렇게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갈 수 있고 한데, 요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규정 나왔을 때 규정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많았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해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